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코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리는데요, 아주 반갑습니다. 요즘 좀 단기적으로 비트부터 해서 좀 우리들의 리플까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대장인 비트부터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다른 알트들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의 특히나 소송 내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전반적인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어디로 잡고 가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소송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들 아시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 친 리플 변호사죠,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쓸데없는 그런 이슈 같은 거 말고요, 아주 쓸데없어요. 결국 판사가 판결을 할 거고 봐도 또 계속 본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법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의 결과가 5월 6일에 나온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결국 또 이게 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좀 감당하기 힘든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분명히 또 이거 보고 쫄아서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이제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형적인 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빨릴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좀 같이 정신 좀 차리자고요. 일단은 코인판 계급 구조를 보면은 약간 이런 식의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거래소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코인 재단이나 이런 쫙 나와 있죠. 그럼 맨 밑에 뭡니까? 바로 트레이더. 이 가장 상위 포식자가 거래소고 하위 포식자가 트레이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죠. 요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고래나 어떤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매매꾼들은 좀 다르겠죠. 아무튼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욕망이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말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아주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와 내년은 뭐가 됐건 가져야 하는, 무조건 가져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와 또 미국 정부의 현재 포지션을 보시면은 좀 해답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20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형님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과연 이 새끼들이 왜 이 20만 5천 개, 이 다 삥 뜯은 거거든요, 이것들을 왜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장투를, 어떻게 보면 장투 포지션이죠, 장투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보자고요. 거기에 좀 해답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상황이 좀 어떠냐면요, 얼마 전에 보시면은 그 SVB 은행이 파산을 했죠. 근데 그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 JP 모건 체이스, 이런 애들은 이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쭉 빠졌다가 그래도 좀 올라오죠.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른쪽 얘네들이 바로 중견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수협, 이런 지역 농축협, 이런 수준 정도 되겠죠.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얘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6%가 빠졌고요. US 뱅코프 얘네들도 3.57%, 거의 4% 가까이 빠졌어요. 보시면 쭉 빠졌다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주가가 이렇다는 말은 당연히 이 내부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낸 게 침체가 올 듯 말 듯, 올 듯 말 듯 하면서 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좀 지금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 1970년도 이후로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게 총 이제 개수 세어보면 지금 포함해가지고 8번이거든요. 이때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위기회라고 하죠, 이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그 기준금리표를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차트죠. 차트 같이 생겼죠? 약간 이렇게 이제 하방 추세선 아니겠습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냥 차트로 보면은 완전 하방이잖아요. 그죠? 아주 길고 긴 굉장한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은 제가 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거든요. 굉장한 저금리. 초저금리라고 하죠. 초저금리.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 5%도 안 돼서 지금 SVB
파산하고 조그마한 금융위기가 한번 터질 뻔했죠. 뭐 지금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결국 이만큼을 견딜 만한 그런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 아니다. 견고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분열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거대한 빚. 낮은 경제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무부에서 저기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한도를 늘려달라.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서 지금 뭐랑 맞물리냐?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랑 맞물립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2024년이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내년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위험 자산들이 각광받는 시기에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한다? 이거는 그냥 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뭐 어떤 이제 패턴이 있었는데요. 과거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때 200일선을 먼저 돌파한 상황에서 반감기가 이제 217일에서 315일 사이에 다시 200일선을 하회했다는 겁니다.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졌다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200일선 돌파한 상태인데 5월이나 6월 정도에 다시 밑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보합하다가 진짜 치고 올라가는 찐 상승이 온다. 뭐 이런 견해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재 지금 진정한 고래들은 내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어요. 특히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5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양을 보면 한 1%가 넘어요. 1%. 예로부터 이제 보시면은 대국들, 여러분들 뭐 옛날에 그 대영 제국이라든지 뭐 로마 이런 이제 대국들을 보면은 금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금을, 골드, 베리 리치 골드. 지금 이 대국이 가장 거대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정부 아닙니까? 기사를 하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 스트레지와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 두 개, 테슬라랑 마이크로 스트레지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1% 이상이 금리고 있다. 57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로 치면 한 8조 정도 됩니다. 8조. 미국 정부에서 8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밑에 보시면 당국은 수년에 걸쳐 여러 자산 압류를 통해 이 은닉처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국 정부가 산 게 아니고요. 거의 산 게 아니라 삥 뜯은 거라 이 말입니다. 삥을 뜯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정부다. 2023년 3월에 이 9860 BTC를 코인베이스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일단 보냈다는 겁니다. 뭐 팔라고 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보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가장 큰 알려진 비트코인 보유자다. 이 내용 보시면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의 은닉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뭡니까? 맨 마지막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꾼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삥을 뜯었으면 이것들을 처리를 해가지고 뭐 국가 세금에 쓰거나 뭐 빚을 갚거나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장투 중이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삥 뜯었는데 8조가 생긴 거예요. 8조. 굉장합니다. 물리든가 말든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서 세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쭉 가져가겠다. 지금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도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뭐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약간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단타 치듯이 맨날 팔았다가 샀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뭐가 됐건 지금은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 타점 자체를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쌀 때 그냥 사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계속해서 쌀 때 지금이 적기다. 더 내려가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계속 낮추면서 포트의 절반 이상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지금 방향성으로 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럴 가치가 있는 투자처일 때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쓰레기, 예를 들어 뭐 루나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어떤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뭐 냄새만 나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비트도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이 리플도 상당히 잠재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코인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적기다. 내년까지 아주 완전히 적기 굿 타이밍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재단 측에서 우리가 또 잠자고 뭐 일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 리플의 생태계는 미약하지만은 아주 무럭무럭 단기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목이 보시면은 XRP 가격 하락 분석 및 리플의 유럽 확장 기회 탐색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럽 확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영 제국, 영국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스위스 이런 애들이랑 계속해서 컨택을 해왔지만 키워드만 보시면은 뭐 주요 재무 플레이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연간 결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그런 이제 회사들을 보시면은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센텐더, 이 은행이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신한은행급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핀테크 회사인 파이낸스트라, 그리고 이제 영국에 기반을 둔 결제 플랫폼인 커런시 클라우드 회사들이 우리가 뭐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런 것들 인터넷 검색하면은 굉장히 대기업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랑 현재 계속해서 제휴하고 협업을 하고 있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회사들도 회사지만 국가랑 지금 함께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 나라와 함께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잘 알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리플 투자자 여러분, 뭐 너무 소송하지 마시고요. 소송이야 뭐 어차피 판사가 결론을 내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경제와 어떤 화폐 그런 전반적인 그 시야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자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숲 전체도 한 번씩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결론은 요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뭐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현재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유니크하고 재료가 아주 혁신적이고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송이 뭐 5월 6일에 지금 결과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봐도 리플이 질 것 같은 그런 소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찾아보고 관련 이제 내용을 봐도,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이제 빨리고 계실 텐데요. 항시 신중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월말도 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